네 번째 왕비 클레페의 앤을 맞았으나 초상화와 다른 그녀의 외모에 실망한 헨리8세는 초야조차 치르지 않은 채 곧바로 혼인 무효를 추진했고, 책임자였던 토마스 크로멜에게 결혼 실패의 책임을 물어 적법한 절차도 무시한 채 처형시키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모든 사태가 다 끝나기도 전에 그는 이미 5번째 결혼의 단계에 들어서고 있었으니 포악한 노년의 관계에 휩싸인 왕에게 희생될 또 한 명의 여인의 불행한 생애는 과연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요? 상상 속에서 품어온 앤 클레페에 대한 애정이 현실과 마주한 순간 단번에 깨져버리면서 헨리8세는 또다시 왕비의 시녀에게 빠져들었으니 그의 마음을 흔든 5번째 여인의 이름은 바로 캐서린 하워드였습니다. 명문가인 하워드가 출신으로 전왕비 앤블린과 외사촌 관계였던 캐서린은 정작 그의 부모는 가난했던 만큼 일찍이 조모인 노퍽 공작 부인 아그네스에게 맡겨졌고, 그다지 엄격하지 않은 그녀의 관리하에서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과 더불어 자유분방하게, 아니 상당한 방종한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게 되는데요. 이후 매력적인 여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속에 여러 남자들과 정분을 쌓은 캐서린은 젊은 귀족 프랜시스 더럼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와 잠자리 까지 함께하는 등 사실상 부부처럼 살았으나, 더럼이 아일랜드에 장기간 체류하게 되면서 그와의 관계는 자연스레 끊어지게 되었고, 아직 그를 마음 한켠에 남겨둔 채 영국의 새로운 왕비가 된 앤 클레페의 시녀로 들어가게 됩니다. 클레페의 앤처럼 정치적 배경은 없지만 어리고 매력적이며 자유분방했던 캐서린은 같은 시녀 출신의 예전 앤블린과 제인 시모어처럼 평범한 남자도 귀족도 아닌 무려 국왕 헨리8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데요. 이 당시 하루빨리 왕비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헨리8세는 단번에 그녀와의 혼인 무효를 이루고 캐서린과의 재혼을 쟁취하게 됩니다. 앤블린의 득세 당시 그녀를 등에 업으려다가 실패했던 하워드가는 캐서린을 통해 다시 한번 권력의 실세가 되고자 했고, 그들이 카톨릭 진영의 사실상의 수장이었던 만큼 앞서 신교국 출신의 앤과 달리 캐서린은 카톨릭 신자들의 지지를 받는 왕비가 됩니다. 당시 50대를 바라보던 헨리8세는 자신의 옛 젊음을 그리워하듯 17살의 활기차고 발랄한 캐서린을 가시없는 장미라 부르며 더욱더 빠져들었고, 얼마 전 크로멜을 죽이고 그로부터 빼앗은 방대한 토지와 보석을 그녀에게 선물한 것은 물론 자신에게 완벽한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리기도 했는데요. 특히 헨리8세는 역대 가장 젊은 왕비인 캐서린으로부터 왕위 계승권을 더욱 튼튼히 할 또 다른 왕자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왕의 지나친 사랑이 왕비가 마땅히 가졌어야 할 적당한 긴장감을 풀어버린 것일까요? 캐서린은 자주 자신의 방을 걸어 잠그고 시녀들조차 드나들지 못하게 하곤 했는데, 당시 왕과 왕비의 방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어야 했던 만큼 그녀의 이러한 비밀스런 행위는 여러 추문을 낳았고, 이것은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어떻게든 죄가 만들어져야만 했던 앤블린의 경우와 달리 캐서린의 경우 실제로 누가 봐도 죄가 될 수밖에 없는 행위들을 벌였으니, 먼저 그녀는 대담하게도 과거의 연인이었던 것은 물론 잠자리를 함께 나누기도 했던 프랜시스 더럼을 자신의 개인 비서로 채용했고, 시종 토마스 컬페퍼를 총애하여 그와 연문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캐서린의 이러한 모습은 대주교 토마스 크랜머를 비롯한 하워드가의 반대파 신교도들에게는 그들을 몰아낼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되었는데요. 얼마 후 헨리8세는 익명의 편지 한 통을 받게 되었으니, 신교도 존 라셀에 의해 쓰여진 이 편지는 캐서린과 같은 기숙사 출신이었던 라셀의 누이 메리가 그에게 캐서린의 방종한 남자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그대로 담은 것이었는데요. 처음에 이것을 단순히 왕비를 음해하려는 음모라고 여긴 국왕은 편지의 내용을 믿지 않으려 했으나, 한번 생긴 의심이란 사라질 수 없는 것인 만큼 토마스 크랜머에게 관련된 문제를 조사할 것을 지시했고, 곧바로 조사 착수에 들어간 크랜머는 왕비가 이전에 약혼한 적이 있고 심지어 그 약혼남이 현재 왕비의 비서로 있다는 충격적 사실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렇게 경악한 헨리8세는 더럼을 비롯해서 캐서린과 관련된 남자들을 모두 체포하도록 명령했고, 캐서린 역시 감금하여 조사한 끝에 그녀가 그녀의 예전 음악교사였던 헨리 매녹스, 그리고 전 약혼자이자 현 비서인 더럼과 육체관계를 가진 적이 있음을 자백받게 됩니다.
그러나 결혼 전에 이루어진 육체 관계가 간통죄로 성립될 수는 없었기에 하워드가의 반대파 신교도들은 결혼 이후에도 캐서린이 간통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했고, 결국 그녀의 시종 토마스 컬페퍼의 방을 뒤져 캐서린이 그에게 사랑을 고백한 연애 편지를 찾아냈으며, 때마침 체포되어 있던 옛 약혼자 더럼은 자신은 단순히 그녀의 과거의 연인이라 주장하는 속에 컬페퍼와 캐서린의 관계를 폭로하게 됩니다. 명백한 증거가 나온 만큼 캐서린과 컬페퍼 모두 서로 정신적 연애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육체 관계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했는데요. 그러나 이때 예전 엠블린과 남동생 조지 블린의 근친상간을 폭로했던 전 조지의 아내이자 현 캐서린의 시녀로 있던 로치포드 부인은 진실인지 아니면 또다시 누구의 사주에 의한 것인지 캐서린이 컬페퍼와 동침했음을 주장했고, 더불어 그녀가 자신과 정분이 있거나 해당 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변 신복으로 채용하거나 뇌물을 줘 입막음을 했던 사실들까지 전부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캐서린을 위시해 새를 부리던 하워드 가문이 정작 그녀가 위기에 빠지자 냉정히 외면하는 속에 모든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어리고 순수하다고 믿었던 아내의 부정한 과거와 현재에 대해 절망한 헨리 8세가 또다시 분노에 휩싸이는 속에 우선적으로 프랜시스 더럼과 토머스 컬페퍼에게 왕비와 간통한 반역 혐의를 물어 그냥 사형도 아닌 능지처참에 처하게 됩니다. 당시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는 것은 남편이 그녀를 성적으로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라 인식되었기에 캐서린의 행위는 헨리 8세를 자신의 아내조차 다스리지 못하는 왕, 곧 성불구자로 만든 것이나 다름없었는데요.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행위를 저지른 캐서린은 엠블린의 때와 마찬가지로 간통죄로 참수형을 선고받았으니, 그녀는 순진하게도 자신의 명백한 죄로 인한 엄중한 처형을 앞두고 미리 처형에 쓰이는 참수대를 가져와 목을 대는 연습을 하곤 했는데요. 그렇게 탁월한 선행학습이 빛을 발한 것인지 아니면 형리의 솜씨가 지나치게 탁월했던 것인지 그녀의 목은 한 번에 잘려나갔으니 당시 그녀의 나이 고작 19살이었습니다. 한편 캐서린의 처형 이후 캐서린과 컬페퍼의 육체관계를 폭로했던 로치포드 부인 역시 도리어 캐서린의 불륜을 도왔다는 혐의로 처형당했으니, 남편과 시누이를 근친상간으로 몰아 죽이는 데 일조했던 그녀는 불과 8년 간격을 두고 그들의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5번째 왕비의 사망 후 극심한 우울증과 분노에 빠진 헨리 8세는 그녀를 등에 업었던 하워드가를 비롯한 카톨릭 세력에 대한 보복인지 잉글랜드 내 남은 나머지 수도원들을 모두 폐쇄해 그들의 재산을 왕실로 압수했고, 더욱 커진 그의 분노와 슬픔만큼이나 왕의 권력은 더욱 강해지게 됩니다. 부정한 과거를 수습하지 않은 채 너무도 과감한 행보를 보이다 몰락한 캐서린 하워드, 그리고 반드시 제거해야 했던 엠블린의 경우와 달리 실제로 일어난 왕비의 부정으로 또다시 행복한 결혼에 실패한 헨리 8세. 그러나 아직 왕비에 대한 그의 욕심은 그치지 않았고 그는 또다시 새로운 결혼을 바라보게 되었으니, 지친 그의 심신을 달래줄 마지막 왕비는 누구이며 그녀는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요? 패기와 광기의 나날 속 역사상 가장 극적인 삶을 살아간 제왕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